혹시 요즘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붓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밀려오는 날들이 자꾸 반복되지는 않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떠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피로와 붓기였어요. 그분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다음날 아침엔 발목 주변이 푸석하게 부어 있는 걸 보고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셨다고 해요.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끔 너무 오래, 너무 쉽게 무시합니다. 특히 붓기와 피로는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어서 더더욱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신호들이 신장이 보내는 작은 SOS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다리가 붓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그 이유가 왜 신장 건강 점검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걱정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작은 힌트를 찾는 시간,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다리가 붓고 피곤해지는 증상.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꾸준하게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담이 쌓여도 바로 붓기와 피로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경험해도 바로 신장을 떠올리지는 않죠. 대부분은 혈액순환 문제나 단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는 사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기관이니까요. 아프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는 대신 작고 잔잔한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최근 건강조사를 보면 성인 중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신호를 놓치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증상을 무섭게 해석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를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들어보자는 제안에 가까워요. 신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버티고 있어. 하지만 네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오늘의 영상이 바로 그 관심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몸의 신호를 해석해 왔을까요? 우리가 다리가 붓고 피곤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들. 사실 그 안에는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들은 신장 건강을 제때 챙기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장벽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몇 가지를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피곤하니까 붓는 거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말 참 익숙하죠. 우리는 몸이 힘들면 붓기도 하고 피로도 쌓이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대개 반복적이고 아주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의 쉬는 시간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주일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일주일을 쉬어도 다리가 더 팅팅 부어서 그제서야 병원에 갔어요. 몸의 변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 피로 이상의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나는 소금을 많이 안 먹으니까 신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소금 섭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붓기와 피로는 단순히 짠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분 조절, 혈압, 당 대사, 이 모든 것들이 신장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균형이 무너지면 붓기와 피로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전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닌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나 아직 젊어요. 신장은 나중에 걱정해도 돼요. 하지만 신장은 나이보다 습관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 몇 년, 몇십 년 뒤에 신장 건강을 결정하곤 합니다. 젊다는 건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할 시간이 더 많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별말 없었으니까 신장은 괜찮겠지. 하지만 기본 건강검진에서는 신장의 초기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미세한 변화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담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검진에서 괜찮다길래 안심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이 네 가지 오해,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지나쳤던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도 혹시 이런 오해 속에서 묻혀버린 건 아닐까요? 이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붓기와 피로가 신장과 연결되는지 조금 더 깊이, 그러나 아주 쉽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신장은 보통 주먹만 한 크기지만 하루 동안 하는 일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를 계속 걸러내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노폐물과 불필요한 물을 정리해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죠. 마치 오래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정수기처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꾸준히 일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조금 지쳐 있으면 이 정수기 기능이 예전만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 속에 남아 있어야 할 영양분은 남기고 버려야 할 노폐물은 내보내야 하는데 이 분리 과정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붓기와 피로입니다. 붓기는 왜 생길까요? 신장은 몸에 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수분이 몸 여기저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력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다리부터 부기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보다 저녁이 되면 더 붓는다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신장이 수분을 제때 내보내지 못한다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피로는요? 노폐물이 충분히 처리되지 못하면 몸 전체에 피로 물질이 남게 되고 근육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이유 없는 피로감 혹은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생기게 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흔히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속 균형의 흐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면 혈압이 천천히 오르거나 기복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혈압이 올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곤 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신장의 역할 변화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신장이 참 복잡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흐름과 균형을 맞추는 기관입니다. 물을 관리하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피가 깨끗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 균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가 붓기와 피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증상 하나만 보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작은 변화가 반복될 때 혹시 신장이 조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여유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몸은 늘 우리에게 말해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균형을 다시 잡고 싶어.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장 건강 관리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작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신장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첫 번째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은 급하게 들어오는 물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물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컵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모금씩 마셨더니 붓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리듬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짠맛을 조금 덜어내는 식습관입니다.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고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끼에 한 가지 짠 음식만 줄여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된장국을 조금 연하게 끓인다든지, 젓갈 대신 다른 반찬을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한 가지씩 줄여나가면 몸도 마음도 거부감 없이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움직임의 빈도를 높이는 것.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순환이 느려지고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도 더 커집니다. 어떤 분은 알람을 일시간마다 맞추고 일어나서 1, 2분만 걷는 습관을 들였다고 해요. 그 짧은 움직임이 다리 붓기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흐름을 깨우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과 단 음료를 줄이는 것. 카페인은 수분 균형을 흔들고 달콤한 음료는 신장에 여분의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한 잔 대신 반잔, 단 음료 대신 물 한 컵 더 정도로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죠. 이런 부드러운 변화가 훨씬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눌러두지 않는 마음 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신장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묻지만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수분 조절과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10분만 조용한 음악을 듣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몸을 많이 편안하게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은 조용한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다리 붓기, 피로, 수분 섭취량을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6가지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라도 실천해보면 몸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변화를 알려줍니다. 마치, 그래, 이 방향이 맞아 라고 속삭이는 듯한 작은 변화들 말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작은 습관 하나,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문득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과 비슷하게 다리가 잘 붓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오셨던 60대 중반의 한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말로 자신의 불편함을 스스로 눌러두곤 하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일상에는 작은 불편들이 참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발목이 꽉 끼는 느낌,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느낌, 여름인데도 다리가 눅눅하게 부어있는 느낌. 그분은 늘 며느리가 걱정할까봐, 자식들이 바빠서, 괜히 말하기 싫어서 그냥 참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분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까, 몸이 더 힘들었을까, 저도 모르게 잠시 말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아주 많이 나빠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미 부담을 받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함께 시작했죠.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기, 짠, 음식 한 가지 줄이기, 1시간에 한 번 일어나기. 그분은 처음엔 내 나이에 이게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신발이 덜 끼어요. 전보다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방치했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오히려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사실
그분이 바뀐 건 큰 병원이나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아주 작은 관심, 아주 작은 습관들이었어요.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인내심이 많고 조금만 돌봐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반응해 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신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신호에 한 번만 귀를 기울여 보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억하기 쉽도록 짧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마음속에 가볍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들어 다리 붓기나 피로가 반복되고 있는가? 두 번째, 물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식사에서 짠 음식의 양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줄이고 있는가? 네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시간 중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카페인과 단음료의 양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줄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몸의 변화를 기록하거나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일곱 번째, 작은 불편함을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않고 한 번쯤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들어보려 하고 있는가? 이 일곱 가지는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드러운 가이드라인입니다. 모두를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유를 만들었길 바랍니다. 신장 건강이라는 주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붓기, 피로, 작은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편지와도 같아요. 우리는 종종 가족 걱정, 일, 바쁜 일정 속에서 내 몸의 소리를 가장 마지막에 놓아두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늘 여러분 편이고 늘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노력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또는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작은 영상 하나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